바쁜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서울광장에서 통찬 노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김한길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전남 도당 당원 및 도민들은 진심으로 환영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병헌 원내대표님과 우원식 박혜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라남도의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박준영 도지사님 비롯한 정종득 목포시장님, 그리고 김종식 군수님을 비롯한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그리고 김재무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정범 목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 서운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우리가 비록 적장에게 졌지만 그 적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으로 잘 해주시길 바랬고, 그리고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들은 이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그분은 앞으로 길 것 같지만 4년 후에는 무대를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그 무대에서 다시 진검승부를 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 당의 김한길 당 대표님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죠?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들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일개 야당 의원이지만 반바지를 입고 골프를 같이 하자, 아니면 업무가 끝나고 저 백악관 건너편에 어느 호프집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하자. 박근혜 대통령 왜 이러십니까?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려고 대표적으로 우리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 저 북한 작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약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을 때 우리 김한길 대표님은 북한에서 우리 국가의 원수에 대한 모독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대선 불복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면서 이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우리들의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제도 장치를 만나자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요즘 그 예쁜 얼굴이 TV에서 인상을 그렇게 찡그리고 나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희들은 요구합시다.
우리들 비겁하고 짜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희들 김한길 대표님 잘못 거들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 과거에 야당 지도자가 여러 분이 계셨지만 김한길 대통령은 진정성으로 대강 장난하는 너희들 겁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한길 대통령 되시는가 봐요. 네, 박수 한번. 아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 김한길 대통령 앞으로 되실 분에 그럼 제가 계속 입이 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김한길 대표님의 할아버지가 그 악랄했던 일제에 저항을 해서 나라로 유신 독재 투쟁을 해서 엄청난 또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잘못 건드렸다. 너희들 큰일 났다. 내가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 이야기 대통령 앞에 가서 잘려서 못하지. 못하면은 이윤석이가 그러더라고 대신 핑계대고 해라.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고약한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왜곡시키는 그런 정보기관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뜻을 전달하겠다는데 이런 고약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리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남에 잘 왔습니다. 사랑하는 전남 광주의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한길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우리가 전라남도에 가서 결의대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걱정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방뿐만 아니라 이 옆에 넓은 방, 또 그 옆에 방, 너무 많은 분들이 빽빽하게 모여 계신 것 보고 역시 전남이구나, 역시 전남이 민주당의 어머니 같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격의 민주당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방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함께 한번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천막에서 자는데 첫날 밤에는 참 불편하고 어색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 되니까 조금씩 노숙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적응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죽어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죽이는 이 행위에는 절대로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전남의 다방민주 여러분. 제가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국정원 개혁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광장 천막에서도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원 국정조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정조사, 난생 처음입니다. 증인을 보호한다면서 가림막으로 진실을 가린 국정조사, 집권당인 국회의원들이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을 감싸고 변호하는 국정조사,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증인을 지역주의라고 몰아세운 국정조사, 이런 국정조사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권은희 수사과장 다 눈먼 장님인데 혼자 눈뜬 사람으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준 권은희에게 뜨거운 경주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새누리당이 대놓고 국정조사를 방해해도 국기문란 주범들이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을 말해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새누리당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전남을 두려워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더 팍팍해진 6개월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원칙과 신뢰를 말하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박근혜의 원칙과 신뢰를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비밀 금고,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지켜주고 힘없고 백없는 월급쟁이와 중산층부터 세금을 쥐어짜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은 전세값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빚내서 집을 사면 되지 않냐 하는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전세 대란 대책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는 대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국민에게 더 크게 손 벌리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이었습니다. 이제 경제 민주화는 숨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보육대란에 맞벌이 부부들은 잠이 안 온다는데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바닥을 기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무상급식 예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800조에 이르고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반면 성적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사탕평책을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서
호남 사람 찾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같습니다. 호남 총리론을 말하기만 하면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철도와 도로, 교량이 가장 부족한 전라남도에 가장 큰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농업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 전라남도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동지 여러분, 전남 광주는 우리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기에 민주당이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남도당이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 갖게 됐습니다. 이윤석 도당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 그리고 전남 도당 동지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크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남도당의 새 사무실이 전남 동지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중심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는데 큰 힘이 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고요. 이윤석 도당, 여기 도당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도당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맞죠? 예. 이윤석 도당위원장님께서도 김한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 실수를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 뵈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 김한길 요즘에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가끔씩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남에 와서 여러분 뵈니까 언제까지라도 김한길이 버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님, 또 이윤석 도당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전남 광주 국민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내려와서 광주시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박준영 지사님과 관계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의 최대의 피해자인 우리 광주 전남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서 결코 불이익을 받거나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고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입니까?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는 양무, 호남, 시무, 민주입니다. 호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민주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양무, 민주, 시무, 민생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민생도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보고 세금도 무리하게 과세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올리면서 서민과 부자들과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지갑은 굳건히 지켜주는 엉터리 같은 정책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우리 광주 전남 도민들과 함께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이란 것이 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는 참으로 엉터리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선 기간 중에 그 수사를 축소 은폐를 한 것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이와 같은 국정원,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의 삼각 커넥션이 국기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낸 사실과 진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 그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오만하고 교만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마저도 무시하는 불통의 대통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도 야당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대통령, 정치는 없고 오로지 통치만을 고집하고 있는 참으로 오만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광주 전남 도민들의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에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만에 수평적 정통고체, 역사적인 민주정부 제1기, 국민의 정부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광주 전남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해 갑시다, 여러분.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의 사명이고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지어준 역사적 책무입니다. 진실의 증언마저도 지역감정으로,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참으로 천일공노할 집권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의 건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대통령, 우리는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태도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다질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광주 전남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도당 위원장께서 키는 저랑 도찐개찐 비슷하지만 통은 엄청 커요. 아까 이 건물을 다 이 전남 도당이 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당 위원장께 큰 격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하셨어요. 17개 시도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라남도 도당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부다. 대한민국 양심세력의 본부다. 그리고 지금 김한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천막투쟁을 승리로 이끌 그 동력이 전라남도 도당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 노숙투쟁하기 전에 그래도 까만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사실은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 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투쟁 끝나면 머리 염색하라고 자꾸 권하는데 어떻게 염색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연산이요. 네. 일단 대한민국에 천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천막이 있고 박근혜 천막,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천막 김한길 천막이 있습니다. 박근혜 천막은 3번 쳤어요. 한 번은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양파란 양파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양파값이 요새 800원밖에 안 간다는데, 바로 이 없는 서민, 농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살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한길 천막이 승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04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이곳 무안에서 여러분들 모셨던 복지여성국장 당시 박 회장입니다. 정말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양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박준영 지사님 모시고 인권 무안에서 2년 동안 혼자 정말 자취생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그 자양분이 오늘의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에 들어올 때 정치가 무엇인지는 알고 들어왔습니다. 정치는 제가 배운 상식선에서 이익에 균등한 배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산출해낸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살 수도 없게 하는 것, 이건 정치의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여러 가지 지난 대선에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민생으로 돌아오면 민주당과 만나겠다고요. 민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전남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가 없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민생을 풀 수 있는 힘, 전월세 값도,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도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1인 1표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결정성을 무시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체제에서는 민생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민생을 풀자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마 아직 현실 정치에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선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세우고 또 민생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줄 압니다. 또 저희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한낙지가 뜨거운 여름철에 힘없을 때 먹으면 사람을 활딱 일어서게 한다면서요. 무한낙지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밀어주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김한길 당대표와 저희 민주당 밀어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발딱 일어서서 다시금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